네, 안녕하세요. 한승민입니다. 네, 오늘은 그 다이어트 노하우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1960년대에 미국의 과학자 이던 심슨이라는 분이 아주 재미있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 미국의 버몬트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있는 그런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마음껏 섭취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살을 찌우는 그런 수감자들에게는 감형을 약속해서 이제 살을 찌우게끔 했는데요. 몇 주 뒤에 결과를 살펴보니까 이제 많은 그 대상자들이 살을 찌우는데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 20% 정도 살을 찌우는데 성공한 그런 수감자들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 체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그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선 심슨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사람들 중에는 절대 비만이 되기가 아예 불가능한 사람도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찌지 않는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정답은 이제 기초 대사량인데요. 기초 대사량이 높으신 분들은 이제 섭취한 그 양보다 더 많은 그런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체내에 체지방이 축적되지 않고 비만이 되지 않는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현대인들은 그러한 체질을 가지게 되는 것이 혹은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까? 오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다이어트의 방법들은 뭐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매년 새로운 다이어트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매년 실패하시는 분들은 또 반복적으로 다이어트를 실패하시고요. 다이어트를 하실 때에는 우리 사람마다 다 특성과 체질이 틀리기 때문에 각기 다른 다이어트 방법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다이어트 중에서 그래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다이어트가 없을까?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다이어트가 없을까? 이런 그 방법들을 많이 찾게 되시고요. 또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또 실패의 경험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수많은 다이어트 중에서 그 성공할 수 있는 공통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요인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절대 다이어트 성공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요인들이 어떤 것이냐면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 절대 예외가 없는 그런 법칙이죠.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섭취한 양이 소비한 양보다 더 많다면 그 여분의 열량은 체지방으로 전환이 돼서 우리 몸에 축적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섭취한 열량보다 소비한 열량이 더 많다면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성분들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비량이 섭취량보다 많아야 한다는 조건을 첫 번째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다이어트의 목적은 체중이 아니라 체지방과 근육이라는 겁니다. 네, 체지방, 근육. 체지방이 지방을 우리가 근육으로 전환시키면 지방은 무게가 많이 나가고 부피가 적기 때문에 우리 몸은 그 날씬한 상태로 변화할 수 있고요. 반대로 근육은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 근육이 많이 생기면 몸무게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의 목적을 체중에 두지 마시고 내가 체지방을 얼마나 줄이고 근육량을 늘리느냐 여기에 이제 목적을 두셔야만 성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중에는 많은 쉽고 편한 다이어트가 많습니다. 이 성분만 섭취하면 다이어트가 된다. 무조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찌지 않는다.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는데 절대로 쉽고 편한 다이어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쉽게 어떤 체지방을 감소시켰다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요 현상이 생기기 때문이죠. 다이어트는 정말 어려운 과정이고 그 단기간에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어쩌면 평생 동안 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관리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번째는 이 다이어트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 자체를 바꾸는, 즉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과정이 동반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휴일에 매일 누워있고 활동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면 이러한 그 생활 습관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좀 더 활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활동할 때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현대인들은 항상 그 주변의 여러 가지 영향들 때문에 우리 체내에 독소들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독소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실 때 항상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바디 버든, 뭐 톡식 로드라는 개념인데 우리말로 이제 해석을 하자면 독소 부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체내에 다양한 형태의 그런 독소들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독소가 많이 축적되어 있을 때에는 이 독소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이 체지방을 합성을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체내에 있는 독소를 그대로 유지한 채 체지방을 감소시키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체내의 독소의 농도가 올라가게 돼서 이 독소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체지방을 합성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체지방이 축적이 되고 요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만약에 이러한 독소를 제거할 수 있다면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독소의 농도가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 체내에서는 체지방을 축적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체지방이 합성되지 않고 요요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성공 조건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체지방을 줄이는 것 이전에 먼저 체내에 쌓여있는 독소를 없애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네, 독소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그러한 것들이 다 독소입니다. 뭐 비누, 샴푸 같은 개인 위생용품, 그 다음에 뭐 술, 담배, 그 다음에 환경오염, 화학비료, 농약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미생물에 의한 독소, 그리고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그런 음식들, 이런 나쁜 음식들을 통해서 우리 체내에 독소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쌓여 있고요. 이러한 독소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독소가 더 이상 쌓이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다이어트 선결 조건,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해 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다이어트 하기 전에 우리 몸 안에 독소를 없애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섭취하는 그런 식생활을 좀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다. 고기나 육류나 가공식품 위주의 식생활보다는 과일과 채소, 식물성 식품을 조금 더 많이 섭취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식생활을 좀 변화시키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체내의 독소를 감소하기 위해서 유해균, 우리 이제 소화기관 내에 존재하는 유해균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독소를 감소시키는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 소화기관 내에 비만 원인균이 많이 존재하면 이제 다이어트 효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나 식이섬유를 충분하게 섭취하실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등과 같은 이러한 영양소들은 필수적으로 다이어트 하실 때에는 꼭 섭취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미네랄이 에너지 대사를 정상화시키는데 꼭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다이어트 잘 안 되는 이유는 에너지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몸에 축적되어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기능, 해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비타민, 미네랄, 또 특히 이제 간 해독에는 밀크시슬 같은 그러한 영양소가 좋겠죠. 이러한 영양소를 충분하게 섭취를 해주시는 그러한 식생활을 먼저 습관화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체내에 쌓여있는 독소에 의해서 그 항산화, 그리고 우리 체내에 쌓여있는 그런 독소에 의해서 유해산소가 다량 발생하게 되고요. 유해산소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피해를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에너지 대사 작용에도 방해를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잘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산화 영양소를 충분하게 섭취하시는 그런 식생활 습관 중요하고요. 그리고 체내에 쌓이게 되는 그런 노폐물을 원활하게 배출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식생활을 바꾸는 것이 다이어트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생활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음식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의 종류를 조절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음식을 섭취를 하셔야 되냐면 열량이 좀 낮은 음식, 그리고 이제 음식 중에는 인슐린을 많이 분비시키는 음식이 있거든요. 그런 음식들은 인슐린이 분비가 많이 되면 체지방을 축적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슐린의 분비를 적게 하는 그러한 음식들을 섭취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이제 지수가 이제 당 지수나 당부화 지수라는 그러한 지수들이 낮은 음식들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하실 때에는 열량이 낮은 음식, 당 지수나 당부화 지수가 낮은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시면서 배고프지 않게 다이어트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다면 과연 열량이 낮고 당 지수가 낮고 당부화 지수가 낮은 음식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너무나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검색을 해보시면 이러한 종류들의 음식들이 너무나 많이 이제 나와 있고요. 쉽게 찾으실 수가 있고요.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음식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는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나의 그런 어떤 식생활과 맞지 않는 그런 음식들은 이제 멀리 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생활 개선이 힘든 건데요.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시면서 예를 들면
뭐 샐러드하고 초코 케이크 있다. 그럼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게 다이어트에 좋은지.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을 가능하면 좀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음식은 멀리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량을 발생시키는 그런 영양소는 네, 세 가지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어떤 비율로 섭취할 것인가? 네,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율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섭취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비율로 섭취하시는 게 좋겠고요. 얼마 전에 진행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 12월에 나온 연구 결과예요. 얼마 안 된 결과죠. 연세대학교 연구팀에서 연구를 진행했는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을 5대 3대 2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성인들의 평균 영양소 섭취 비율이 탄수화물 67%, 지방 17%, 단백질 14%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현재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하고 있고 지방과 단백질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고 지방과 단백질의 섭취를 늘려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을 이제 50보다 적게 먹으면 사망률이 높아지고 또 60%보다 높게 먹으면 높게 섭취하면 사망률이 또 높아지게 되고요. 또 지방의 섭취도 30%보다 낮으면 사망 위험이 높아지고 40%가 넘어가면 또 사망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우리나라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 권장량과 비교를 해보면 네, 지금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탄수화물 줄여야 되고 지방과 단백질을 증가시켜야 된다. 그런데 좀 약간 좀 혼란이 오시죠.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그럼 지방을 늘려야 된다? 네, 탄수화물 물론 이제 지방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탄수화물 줄이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방을 늘리는 것이 과연 맞는 건가?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방을 늘린다고 했을 때,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육류를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제 혼란이 오시는 건데, 지방에 좋은 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섭취할 때 항상 좋은 탄수화물이 무엇인가? 또 혹은 좋은 단백질이 무엇인가? 또 혹은 좋은 지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좋은 지방, 육류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음식만 지방이 아니라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도 좋은 지방이고 또 식물성 유지라고 해서 들깨기름, 뭐 포도씨유, 올리브유 이런 좋은 기름들이 있잖아요. 이게 지방이잖아요. 이런 지방을 늘려야 된다는 거고.